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도 돌아온 XRP 온체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이 XRP 레저의 재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XRP 레저에도 재단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XRP 레저를 이제 리플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잘못된 사실이고, 이 XRP 레저를 기술적으로 운영 보수를 하고 있는 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다른 법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프랑스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프랑스에 등록된 법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다 이전이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5월 8일에 인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선 발표에 이제 특이점이 있어서 한번 이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 4명 정도를 이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렛 몰린이라는 이제 사무총장 역할을 하게 되는 분이 이 XRP 레저 파운데이션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브렛 몰린 같은 경우에는 리플에서 이 기술 이사를 담당했던 분으로 이 XRP 레저 재단의 어떤 전략 방향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커뮤니티 운영, 그다음에 파트너십 이런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조율을 하는 그런 분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데니스 엔젤이고요. CTO 역할을 맡으실 분입니다. 데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XRP 레저의 코드베이스 최다 기여자 중 한 분입니다. 과거에 XRP의 랩스에서 지금은 XRP 레저 파운데이션으로 합류를 해서 XRP 레저의 기술적인 방향성, 그다음에 어멘드먼트 개발, 그다음에 이 XRP 레저의 어떤 표준화, 프로덕션 총괄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르네 호이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이사로 이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 르네 같은 경우에는 재무랑 운영 조율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고, 이분도 역시 이제 리플에서 페이먼트 오퍼레이션 이사로 이제 근무를 했던 바가 있고, 과거에 국제결제은행인 이제 BIS의 이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확장 태스크포스에 참여를 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벳이라는 분입니다. 이 벳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 이사로 발탁이 되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X를 조금 보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X를 보시면서 XRP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 재단에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랑 개발자 참여, 그 다음에 이벤트, 그 다음에 콘텐츠 전반을 담당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과거에 이 XRP 레저 기반 이 NFT 마켓플레이스였던 XRP 카페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XRP 레저 생태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인선들을 발표함과 동시에 데이빗 슈워츠의 XRP 레저 재단으로의 합류도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빗 슈워츠 같은 경우는 리플의 전 CTO였죠. 이 XRP 레저 재단의 명예이사회 멤버로 합류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 데이빗 슈워츠가 이 XRP 레저의 원 설계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재단의 어떤 생태계 기술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제가 볼 때 이 XRP 레저 재단의 어떤 최근 인선 같은 경우에는 탈 리플 거버넌스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이 XRP 레저가 리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메인넷이다 라고 이제 잘못 알려진 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러 이 비즈니스 관련된 인물들이 아니라 개발 중심의 인물들이 이 재단에 배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XRP 레저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기여자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주권을 부여를 하고, 이 XRP 레저 아키텍처의 의사결정에서 리플과 같은 어떤 기업 편향성도 제거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주도하는 XRP 레저 그런 오래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움직임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데이빗 슈워츠 같은 경우에는 명예이사진으로 합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리플과의 연결고리, 그다음에 연속성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상징성을 위한 어떤 참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XRP 레저 재단의 어떤 이런 변화가 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처럼 어떤 제도화된 비영리 거버넌스 모델로 이제 바뀔 것이라는 어떤 신호를 XRP 투자자랑 기관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더리움 재단처럼 좀 관료주의에 빠질지, 아니면 어떤 이런 제도화가 개발 속도를 늦추지는 않을지, 이런 좀 우려사항이 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 투자자랑 토크나이제이션 파트너, 이 XRP 레저를 활용한 이런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이 XRP 레저가 리플이라는 한 회사의 어떤 종속된 체인이 아니라 프랑스의 법인을 두고 있는 분산화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이 명확한 카운터파티 구조가 생긴 그런 이제 메인넷이기 때문에 이 규제적으로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이 벳과 같은 어떤 커뮤니티 대표적인 풀뿌리 인사가 공식 디렉터급으로 이제 올라간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버텀업 거버넌스의 가시화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을 이제 짓자면은 리플이 만든 XRP 레저에서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XRP 레저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이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정비가 어떤 단순히 이제 조직을 개편하는 게 아니라 이 XRP 레저를 제도권 진입에 필요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그런 과정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XRP 서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이제 XRP 서울 2025를 저희가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열었던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기도 했고, 이 정도로 대규모 행사를 열어본 것도 이제 저희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XRP 서울 2025 같은 경우는 9월 27일에 강남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던 그런 컨퍼런스였고요. 3,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초대형 XRP 커뮤니티 컨퍼런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이 행사에 모이다 보니까 몰린 인파에 비해서 이제 동선 관리가 좀 부족했다, 행사장이 사람들로 너무 꽉 차가지고 너무 복잡했다, 이런 피드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연 주제들이 XRP 홀더들에겐 조금 어려웠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대기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대기줄이 또 워낙에 길었다 보니까 거의 한 11시까지 대기를 하셨다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몰릴 줄은 모르고 좀 어느 정도 미흡하게 대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XRP 서울, 이 XRP 커뮤니티 행사인데 리플의 주요 인사가 불참했다. 예를 들면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든지 모니카 롱이라든지 데이비 슈월츠라든지 C레벨들이 불참했다 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부스별로 이 온체인 액티비티가 좀 부족했다, 이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이제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족한 점들을 고쳐서 저희가 이제 2026년에도 XRP 서울을 개최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또 좋은 행사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3일에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이제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연하고 있는 이 리플 원정대 채널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다면은 채널을 계속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XRP 커뮤니티 미트업 공지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에도 XRP 커뮤니티 미트업을 한번 열었었는데, 그때는 에버노스라는 기업을 이제 초청을 해서 에버노스의 대표님인 아시시 버를라, 이 XRP DAT 회사 중에 이제 가장 큰 회사인 에버노스를 초청해서 한번 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DAT보다는 XRP 유틸리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주제로 이제 한번 미트업을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RP 유틸리티 현 주소, 과연 이제 금융기관들, 그 다음에 결제망, 토큰화, 이런 것들이 이제 XRP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 예정이고요. 단순 보유 자산에서 사용 자산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이제 관심이 있으실 만한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XRP랑 RLUSD를 활용할 수 있는 이 기린카드에 대한 정보도 최초로 오프라인에서 한번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XRP를 단순히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이걸 이제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막막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항상 유튜브로만 정보를 접하다가 좀 전문가들의 검증된 시각을 직접 듣고 싶은 분들, 그다음에 이제 노후 자산 중에 일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균형 있게 좀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가격이 맨날 오른다는 말 말고 왜 오를지에 대한 그런 근거를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참여 연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박종환 작가님, 표성록 대표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문창원 작가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할 예정이고요. 행사는 6월 7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1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참가하시려면은 이벤터스라는 웹사이트에서 XRP 커뮤니티 미트업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가능하다면은 댓글 같은 곳에도 이제 링크를 한번 남겨드릴 예정이고, 선착순 마감으로 300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행사에서 기린카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뤄질 예정인데, 이 기린카드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린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억 3천만 개 이상의 비자 카드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고요.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유튜브 구독, 넷플릭스 구독 이런 온라인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 때마다 어느 정도 캐시백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XRP뿐만 아니라 RLUSD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만약에 나는 XRP를 그냥 계속해서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RLUSD를 선택을 해서 이걸 이제 결제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보관하고 있는 지갑에 이제 XRP랑 RLUSD를 보관을 해놨다가 결제 금액만큼만 가장 유리한 환율을 적용해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XRP 그다음에 RLUSD를 그냥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물 카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에다가 등록을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애플페이랑 구글페이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등록을 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도 등록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어서 지원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안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놀러 가셨다, 비즈니스차 해외로 가셨다라고 했을 때 현금이 좀 급하게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비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ATM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한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장 시에 유용하게 이제 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기능이 담긴 기린카드 현장에서도 전문가들을 통해 소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XRP 서울 그리고 XRP 커뮤니티 미트업 다양한 이벤트들이 속속히 이제 열리고 있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